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새로운 기록들을 쏟아냈다. 상장 첫날 상한가 직행은 물론 단숨에 시총 27위로 뛰어올랐는데 SK바이오팜의 투자 전략을 집중 분석해보고 수혜주까지 공개한다. 네, 그렇게 참 말 많고 기다려졌던 SK바이오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예상 시나리오 주가 한번 흐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공모가 대비 100% 넘으니까 2배 가격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현재 12만 원대까지 넘겼습니다. 4만 9천을 공모가였는데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다른 수혜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향후 조정을 노려야 될지 이야기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마감 때 보다가 또 이럴 때 보니까 네. 색다른데 오늘 SK바이오팜이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회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SK바이오팜 사야 되는지 많이 문의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실은 무조건 청약을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이제 어.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실제로 이번에 청약을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증거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12주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 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가격이 12만 7천 원대로 바로 직행을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기본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일단 공모가가 지금 이번에 SK바이오팜의 공모가가 4만 9천 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공모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상장 초기에는 이제 시초가가 이제 90%에서 200%까지 해서 시초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오늘은 200%인 이 더블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30%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12만 7천 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SK바이오팜을 이제 청약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따상이다, 따상이다. 맞아요. 따상이 뭐냐면 따블의 상한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 무조건 따상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번에 정말 셌었습니다. 323대 1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세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청약에서 돈을 많이 넣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이제 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상장 대응기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K바이오팜이 원래 이제 지금 바이오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약을 계속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중소형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을 보게 되면 임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임상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죠. 네.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개발부터 실제로 판매까지 다 직접 합니다.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시판허가에 나와 있는 게 2가지 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들을 봤을 때 보통 뭐 1상을 통과하고 2상 통과하고 뭐 3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3상 통과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SK바이오팜은 이 2가지나 벌써 3상을 통과해서 시판허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기대감이 많이 있고 오늘 그게 지금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신약 엑스코플인 그쵸, 거죠? 네. 그럼 그거와 함께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다 좋은 호재만 반영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는 게 만약 고꾸라진다면은 주가도 악재로 반영해서 떨어질까 하면 그거 그냥 논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노바메이트라고 이제 그 약입니다. 이제 네. 미국에서는 좀 명칭이 다르게 엑스코플이라고 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세노바메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돼가지고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인데 이제 뇌전증 치료제예요. 뇌전증. 쉽게 말하면은 간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질 치료제인데 이 간질 치료제가 사실은 그 간질이라는 명칭이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간질 명칭을 뇌전증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지금 뇌전증 치료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뇌전증 치료제가 실제로
이번에 시판 허가가 이제 주가 돼가지고 뇌전증 치료제 결국엔 시장성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뇌전증 치료제는 지금 미국에서 유병률이 한 1%에서 3% 정도가 됩니다. 유럽이랑 미국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요. 근데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3%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 크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판 허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젊은 층에서는 보통 형성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뇌전증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죠.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냐면 실제로 한 7.7조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7.7조. 이게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 2020년에는 훨씬 큰 시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출시되고 시판호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 단 하나로만 약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적은 뭐 충분히 갖춰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은 충분히 가지고서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SK 바이오팜의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을 짚어드렸어요. 그럼 다 반영을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사실 기술이 뭔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와 SK 바이오팜을 비교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순위예요? 사실은 네. 약간 사업부가 좀 정확히 따지면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약을 아예 개발을 하는 개발에서 겁니다. 판매까지. 그렇죠. 판매하는 건데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를 네. 하죠. 이미 시판되어 있는 약을 물론 이것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긴 한데 맞아요. 이미 나와 있는 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 처음부터 만드는 거와 이제 좀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임상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뭐 결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보통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삼성에서 일단 바이오 사업부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SK에서 바이오 사업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으로 뭐 따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냐면 그냥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세노바메이트가 엄청나게 지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신 발작이 있고 그다음 부분 발작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간질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깐 특정 부분이 좀 마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온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세노바메이트가 이 두 개의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거는 부분 발작 부분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 부분 발작에서는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전신 발작에서는 여기는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진 않았고 현재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 중인 겁니다.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임상 중간 하는 과정에서 전신 발작이 완화되는 그 비율이 21% 수준이 나왔어요. 이게 높은 얼마나 거예요? 대단한 거냐면 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뇌전증 치료제 그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이제 전신 발작을 치료하는데 이제 완화율이 2%,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1%나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시장성이 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전신 이제 발작까지 시판허가가 되게 되면은 거의 뇌전증 치료제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스가 현재로서는 시총이 가장 크고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바이오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을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은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주요 바이오들의 시총을 봤는데요. 그럼 SK 바이오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좋게 말하니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살려고 하는 매수 잔고량이 그렇죠. 상한가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거든요. 네. 그럼 SK 바이오팜 오늘장의 주가 추이 보면서 앞으로의 모습 어떨지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다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왔어요. 네. 내일부터는 어떨까요? 사실 뭐 그 부분 되게 어렵긴 한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네. 매수 잔고 쌓여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엄청 제가 많아요. 오전부터 호가를 계속 봤는데 네.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절대로. 절대 안 풀리는 움직임 보고서 이건 정말 살려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 바이오팜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SK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네네.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초기에 상장되고 나서 SK 바이오팜이랑 거의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때도 엄청 기대감을 실으면서 바로 뭐 직행을 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상승 흐름이 며칠 정도 유지가 됐었냐면 한 3일 정도 갔습니다. 3일 정도. 3일 정도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SK 바이오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한 2, 3일 정도 뭐 상한가를 계속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가격 전략을 생각해 보면 한 10 이제 이 SK 바이오팜이 지금 12만 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한 19만 원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이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19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럼 여기서 한 상한가 한 2번, 3번 정도 올라가면 한 19만 원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가격대도 훨씬 싸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진짜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고 가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30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만 원까지 간 다음에 이제 향후 좀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네.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상장이 될 때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약 물량들을 맞아요. 기본적으로 기관들한테도 주고 네. 일반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물량을 줍니다. 물량을 네. 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 임원들 혹은 직원들한테 물량을 좀 줘요. 네. 이제 청약 미리 받아갈 수 있게끔 물량을 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주를 해가지고 물량이 빠졌던 게 한 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권주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실권주가 뭐냐면 이거를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 임직원들이 이제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5% 비중에는 꽉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물량들을 기관 쪽한테 던져줬습니다. 이거를 기관 쪽한테 던져줬는데 이 기관 쪽한테 던져준 물량들은 보호 예수가 안 걸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청약하는 당시에 IPO가 처음 시작되고 하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 투자자가 청약을 많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뭐 한 달 혹은 3달간 팔지 못하게 이제 보호 예수를 걸어둡니다. 근데 걸어두게 됐는데 그 비율이 원래 한 81%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청약을 할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서 그 물량을 그 기관 쪽에서 받아갔고 기관 쪽에서 받아가면서 실권주가 이제 받아갔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안 걸린 물량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보호예수 걸려있는 물량 실제로 한 50% 비중으로 좀 낮춰졌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한 2번의 상한가 정도를 좀 찍고 나면은 이제 외국 뭐 기관 쪽에서 충분히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9만 원 그리고 아예 좀 길게 보시면 뭐 충분히 3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한가에라도 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못 사죠, 근데. 네, 근데 못 사죠. 그럼 지금 SK 바이오팜을 이미 떠난 종목이라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 네. SK 그룹주를 사자라고 했던 분들은 오늘장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른 그룹주들 뭐 SK라던가 SK 디스커버리, 바이오랜드, 케미칼 모두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해야죠. 어. 제가 이거는 사실 네. 상장되기 전부터 뭐 한 번씩 이제 뭐 방송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했을 때 여러 번 경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SK 바이오팜의 지분 관계를 보시게 되면 SK가 그냥 100% SK 바이오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SK 뭐 바이오랜드, SK 뭐 케미칼, SK 뭐 디스커버리, 그냥 SK 붙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지분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단순히 SK가 들어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테마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 이거 너무나 좀 뻔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SK 이제 관련주들은 실제로 앞으로 주가 흐름들이 별로 이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입니다. SK. SK. 네, 그룹주 중에서는 당연히 SK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 100%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SK가.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이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분 일정 부분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그래도 SK가 앞으로 지분 한 75%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5% 수준이면은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4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보다 지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SK 바이오팜이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SK가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SK가 이미 조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겪고 나서 그다음에 향후 SK 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쭉 랠리를 이어간다면 그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쨌든 최근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돼서 올라갔던 SK 그룹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룹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하지만 만약 지분 가치를 따진다면은 SK 경우에는 또 추후에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SK 바이오팜의 시나리오도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엠뱅골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